마블의 캐릭터 데드풀은 힐링 팩터라는 초인적인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총에 맞아도 금방 회복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폭발에 휘말려도 끄떡없죠. 머리통이 날아가고 목이 잘려도 데드풀은 죽지 않고 신체를 회복합니다. 물론 재생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애기 팔로 자라긴 하지만요. 힐링 팩터 능력을 가진 울버린 역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놈은 원자 폭탄에 맞아도 죽지 않고 신체를 복구하죠. 그런데 이 힐링 팩터 능력은 원리가 뭘까? 과학이 발전한다면 이런 게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 자, 먼저 신체 재생의 정의부터 보면요. 손상된 신체 부위를 재생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박테리아부터 사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신체 부위가 손상됐을 때 어느 정도 복구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재생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녀석들이 있는데, 먼저 지렁이의 경우를 보죠. 지렁이의 몸을 절단시키면 절단면으로부터 상실된 부분을 새로 만들어내서 원래와 같은 몸을 만들어냅니다. 개나 새우 같은 녀석들의 집게, 어류의 지느러미도 재생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불가사리를 여러 조각으로 절단하면 잘린 조각 하나에서 시작해서 한 마리의 불가사리가 나옵니다. 바다 민달팽이 중에서는 머리만 남아있어도 몸을 전부 재생한 경우도 있어요. 거진 데드풀이나 다름없는 개체죠. 플라나리아는 최대 128조각으로 분열돼도 살아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언급한 생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계통적으로 진화의 정도가 낮은 종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왜 진화 정도가 낮은 생물일수록 재생 능력이 뛰어난 걸까?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명확하게 밝혀내진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구성해야 될 신체 세포수가 적고 간단하니까 재생이 더 쉬운 걸 수도 있습니다. 크고 복잡한 유전자를 가진 녀석들 중에서도 재생 능력으로 유명한 친구들도 있어요. 바로 도롱뇽, 도마뱀 같은 양서류죠. 양서류는 4발 달린 동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재생 능력을 가진 걸로 유명합니다. 다리 하나가 잘려도 완전히 재생할 수 있죠. 물론 피콜로처럼 한 방에 쑥 자라는 건 아니고 천천히 자라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재생 능력은 아무래도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가 아닐까 싶어요. 천적에게 쫓기는 도마뱀은 최후의 수단으로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데, 이때 잘려나간 꼬리는 신경이 남아있어서 꿈틀대기 때문에 포식자의 관심을 끄는 미끼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도마뱀의 생존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진짜 신기한 게 도마뱀 꼬리의 척추혈관이 빠르게 수축돼서 과다출혈을 막고, 또 도마뱀이 꼬리를 완전히 재생하는 데는 18일에서 20일이면 끝난다고 해요. 도롱뇽의 경우는 심장까지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아홀로틀, 영원 등의 양서류들의 상처 치유 능력도 정말 놀랍습니다. 영원은 다리가 잘려도 2달 정도가 지나면 3다리가 나옵니다. 또 다리 외에도 망막, 수정체, 턱도 재생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재생 능력은 어떨까요? 인간의 경우에는 베인 상처가 아무는 정도의 상처 수복 능력은 있어도 양서류 같은 재생 능력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 테크놀로지의 마블 세계관에서도 윈터 솔저의 경우에는 기계팔을 달았고, 워머씨는 기계 다리를 착용했죠. 데드풀이나 울버린의 힐링 팩터는 말 그대로 초능력인 거예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코너스 박사는 인간의 회복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너스 박사는 도마뱀의 재생 능력에 주목해서 인간의 신체 재생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리자드가 되자마자 팔이 다시 자라고 스파이더맨과의 싸움에서 진짜 도마뱀처럼 꼬리를 끊어내고 재생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물론 조금씩 부작용은 있었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양서류의 말도 안 되는 재생 능력은 그 원리가 도대체 뭘까요? 2007년 11월 영국 런던대 연구진은 도마뱀의 경이로운 재생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근육이나 골격세포가 줄기세포로 역분화해 조직을 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절단된다면 해당 부분에 미분화된 줄기세포 덩어리, 아체가 생기고 이 아체가 신호를 받아서 새로운 다리로 분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회복 능력,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마데카솔을 발라가지고 피부 솔솔 낫고 모발 재생이라든가 손톱이 자라고 사슴뿔이 나고 이 정도가 거의 전부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수많은 연구자들은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등동물의 뛰어난 재생 능력이 포유류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재생 이야기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8일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게재됐습니다.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포유류 등에게도 도마뱀과 같은 재생 능력이 있을 확률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는 안 나지만 인간의 유전자 안에 도마뱀과 같은 재생 능력이 보존돼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뭘까요? 인간의 몸은 태어나서 20대까지는 성장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손상돼 갑니다. 그래서 재생의학은 손상 속도를 늦추거나 손상된 신체나 기능을 재생, 회복, 대체해서 알츠하이머라든가 척추 손상, 당뇨 등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때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재생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분화가 끝나서 이미 특정 조직이 된 세포의 운명을 리프로그램 해버리는 기술이 바로 리프로그래밍 기술이에요.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유명한 게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 기술입니다. 그런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한계점이 명확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기술인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기형종이 생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작용 없이 환자의 피부 세포를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연구팀은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을 통해 도마뱀의 재생 능력을 분석한 결과 세포의 리프로그래밍에 관련이 있는 단백질 데스모플라킨을 발견했습니다. 이 데스모플라킨이 하등동물의 아체세포 생성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자, 연구팀은 그래서 이렇게 실험했다고 해요. 제브라피쉬를 비롯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지느러미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스모플라킨이라는 단백질이 나오지 않도록 이 단백질을 막았다가 또 이 단백질이 잘 나오도록 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때 데스모플라킨이 나오지 않도록 막았더니 지느러미는 잘 회복되지 않았고, 반대로 데스모플라킨이 잘 나오도록 했더니 지느러미는 잘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데스모플라킨이 아체세포의 형성에 관여하고 조직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들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데스모플라킨은 물고기나 도마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은 포유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는 포유류의 신체에서는 아체세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양서류 같은 재생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포유류에게도 아체세포와 유사한 세포를 인공으로 만들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해요. 뭐야? 그럼 우리 인간들도 전부 다 데드풀처럼 되는 건가? 물론 우리가 당장 잘린 손가락을 재생한다거나 다리를 재생하거나 척추가 부러져서 마비된 신체를 회복시킨다거나 하는 이 정도의 재생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연구가 지속돼서 발전한다면 특정 장기나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세포를 이식하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망가진 간을 재생할 수도 있고 근육도 재생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데드풀이 가진 엄청난 재생 능력, 힐링 팩터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데스모플라킨일 겁니다. 데드풀 1편에서 웨이드는 신체의 거의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실험을 받죠. 이때 돌연변이 인자가 깨어나면서 데스모플라킨이 마치 양서류처럼 데드풀의 재생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능력을 준 게 아닌가. 그리고 데드풀의 몸 안에서는 아체 유사세포가 만들어져서 재생 능력이 엄청 강화됐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데드풀3 예고편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만든 데드풀3 심층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형이었습니다. I am